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아스날이 리즈 원정에서 4대0 대승,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늘 경기 4대0 대승은 의미가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의미, 일단은 4대0이라는 큰 점수차로 승리를 했다. 나름 또 이 리즈 홈 앨런 로드가 빅시스 팀들이 많이 어려워했어요. 뭐 리버풀도 비기고 맨유도 비기고 첼시는 지고 뭐 이랬어가지고 그렇게 쉬운 그런 원정 장소는 아니었는데 여기서 4대0으로 이겼다는 거. 두 번째 클린시트. 아스날이 어떻게 보면 실점이 되게 적은 팀인데 최근에 클린시트가 많지 않았다. 인테르도 한 골 먹혔고 맨유한테는 3골 먹혔고 카이라트한테는 2골 먹혔는데 오랜만에 또 클린시트 승리여서 그런 것들도 기분이 좋고요. 세 번째, 스트라이커 2명이 득점을 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깊은 그런 승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3경기 무승을 끊었다. 리그에서. 리버풀전, 노팅엄전 비겼고 맨유전 지면서 3경기 무승. 리버풀 맨유가 껴있더라도 사실 3경기 무승은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요거 깬 것도 분위기 좋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사실 맨유전 패배 이후에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좀 처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회복이 됐다는 거. 요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경기 사실 후반전에 아스날이 공간이 많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저는 왜 아스날 상대로 다른 팀들이 템팩하는지를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2대0으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아스날이 후반전에는 좀 몰아붙이면서 그렇게 게임을 할 수 있었고 리즈 입장에서는 홈에서 질 수 없으니까 조금씩 라인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는데 아스날이 확실히 공간이 있을 때는 게임을 되게 쉽게 갈 수 있죠. 아스날이 이번 시즌 보면은 그 역습에 대한 수치? 그 역습 빈도가 되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결코 역습을 못한 팀이 아닌데 사실 그동안 상대팀이 되게 내려앉다 보니까 그런 역습 공격 찬스? 공간이 있을 때 공격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힘들었는데 확실히 후반전에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아스날 선수들도 공간 생기면 좋은 선수들 되게 많다. 뭐 마르티넬리 같은 선수들도 저는 마르티넬리 솔직히 뭐 공간의 악마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또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요케레스 같은 선수도 뒷공간 꽤 많이 팔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간 있을 때 또 웨데고르 같은 선수가 이 패스길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되게 본인의 장점을 많이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웨데고르의 폼 문제로 좀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 경기 후반전에는 웨데고르 패스길이 있으니까 또 괜찮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오늘 경기 아스날이 이기면서 지금 현재 라이브 실시간 승점 차는 시티와 7점 차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티가 토트넘 원정을 떠나거든요. 당연히 이제 토트넘보다는 시티가 분위기가 더 괜찮긴 하죠. 근데 또 상성상으로 시티가 토트넘한테 막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시티 입장에서는 승점 7점 차에 부담스러운 원정을 가게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스날이 숫자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선수들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오늘 하베르츠가 선발 출전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하베르츠가 오늘 경기에서 특별히 빛났다? 요렇게까지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베르츠도 뭐 챔스에서 골을 넣긴 했지만 아직은 몸을 끌어올리고 있는 단계고 첫 번째 득점 때 수비맨디한테 가는 수비수를 본인이 좀 끌어줬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기여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냥 평범 정도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베르츠가 들어와서 특별히 어떤 부분이 나아졌다 요렇게까지는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뭐 오늘은 수비맨디 첫 골이 저는 되게 깔끔했다고 봐요. 사실 수비맨디가 거기서 헤더로 그렇게 만드는 득점이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내 몸은 대각선으로 뛰고 있고 그거를 잘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잘라 먹을 때 너무 머리를 뭐 많이 돌리거나 그러면은 이제 정확한 슈팅이 안 될 수 있는데 수비맨디가 크로스 올라올 때 이거는 내가 많이 돌리기보다는 머리에 살짝 비스듬히 맞추는 식으로 해야겠다. 요런 아이디어가 좀 통했던 것 같고 확실히 퀄리티 높은 첫 번째 헤더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골은 그냥 생코너킥.
으로 득점을 했죠. 여기서는 뭐 리즈 골키퍼의 실수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전반에 그렇게 두 골을 벌려놓은 게 후반전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원천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골 말씀드려보면 세 번째 골은 사실 마르티넬리 일단 오프더볼이 너무 좋았고 웨데고르가 확실히 공간 있을 때는 패스를 줄 아는 선수다. 그래서 발 바깥으로 마르티넬리 주고 마르티넬리가 거기서 딱 접어서 왼발로 올린 거. 그 다음 요케레스 득점. 너무 좋았죠? 요케레스 일단은 거기서는 힘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 하나 내 몸에 달아놓고 어떻게든 발 갖다 댄 거. 거기서 이제 발을 갖다 댄 게 또 골키퍼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궤적이 됐고 요케레스가 오픈 플레이에서 득점을 했다는 거. 이 부분은 아스날한테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요케레스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보면 사실 요케레스가 글쎄요. 저는 리그 초반보다 요즘에 그래도 조금 더 몸을 잘 쓰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그 초반, 중반 이때는 요케레스가 자꾸 넘어지고 뭐 밸런스도 안 좋고 덩치에 비해서 몸을 못 쓴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몸 쓰는 부분들 나쁘지 않았다. 물론 이제 모든 경합을 다 이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초반에 요케레스를 감안했을 때는 괜찮았고요. 또 공격수들은 결국에는 이런 득점으로 경기력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오늘 득점은 정말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케레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오늘 후반전에 사실 요케레스한테 아주 좋은 패스가 들어갔어요. 거의 1대1 장면. 근데 조르든한테 태클해서 맡겼죠. 그러니까 요케레스가 사실 포르투갈 리그 때 가장 많이 득점을 했던 장면들이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요케레스는 사실 오늘 득점을 하긴 했지만 그런 장면에서는 본인이 뾰족하게 뭔가 보여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중하위권 팀 상대로 그런 골을 넣으라고 요케레스를 1,000억 넘는 돈 주고 데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잘하는 것들은 꼭 살려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득점했고 전체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오늘 전반전 보고 나서 약간 경기력에 대한 우려 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리즈 상대로 빅클럽들이 좀 고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기 내용적으로 리즈가 칼버트 루인 같은 선수한테 롱킥을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공을 다른 선수들이랑 같이 싸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떨어진 공을 힘싸움하기도 하고 세컨볼 싸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공을 잡다가 파울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공이 바닥에 붙어있는 상태로 게임이 잘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장면에서 약간 타임로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경기 내용적으로는 리즈가 약간 우리 축구도 하긴 하지만 아스날 너네가 원하는 거 못하게 해줄게 약간 요런 느낌으로 게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기력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매치업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전반전에 세트피스로 그렇게 뚫어 놓으니까 후반전은 공간이 나고 그때부터는 아스날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공격들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 세트피스라는 게 뭐 아주 큰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초반에 그런 답답함을 조금 해소해 줄 수 있는 내지는 상대방을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원정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아스날이 자신의 주 무기를 잘 활용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경기력적인 측면은 매 경기 좋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 전반전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승하는 길에는 그런 그 경기 시간이 존재한다. 매 경기 다 경기력 좋고 다 때려 부수면은 그 팀은 뭐 우주방이 되죠. 근데 그런 경기는 매 경기 나오기는 쉽지 않고 어쨌든 간 특히나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저는 아스날한테는 무조건 승리가 더 중요했던 게임이라고 봐요. 사실 오늘 아스날이 리즈, 그 다음에 썬덜랜드, 그 다음에 브렌트포드라서 어떻게 보면 3연승까지도 갈 수 있는 일정이거든요. 오늘 경기 무조건 승리를 하면서 이 3경기 무승도 끊고 연승의 시작점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승리를 만들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반전에 그런 단단함들이 결국에는 후반전에 경기력이 풀리는 그런 밑바탕이 됐다는
하는 거.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오늘 아스날의 승리는 매우 의미가 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선수들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수비맨디, 라이스 이 두 명은 진짜 상수다. 사실 수비맨디가 지난 경기에서 큰 실수해서 맨유전에서 큰 실수해서 멘탈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수비맨디가 거기서 멘탈 잘 붙잡고 오늘 득점도 하고 경기력도 좋았어요. 사실 수비맨디가 맨유전 빼고는 그래도 좋은 영입으로 평가될 만큼 플레이가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수비맨디가 어쨌든간 멘탈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었다. 수비맨디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한 활약, 담백한 활약 그런 것들이 있었고 라이스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스로인도 해, 코너킥도 해, 볼음반도 해, 수비 커팅도 해. 정말 아스날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이드백 얘기하자면 인카피에 팀버, 칼라피오리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인카피에 저는 사실 칼라피오리가 몸만 된다면 저는 인카피에는 주전으로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능적인 부분도 칼라피오리가 더 낫고 공 차는 것도 저는 칼라피오리가 더 잘 찬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카피에는 터치에서 조금 튀는 것도 있고 그다음 볼 처리하는 것도 저는 좀 아쉽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판단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최선을 고르지는 못하는 느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트로사르를 공격적으로 살려줄 수 있는 선수냐? 그것도 인카피에보다는 칼라피오리가 낫죠. 그래서 저는 인카피에는 뭐 한 서브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멀티성이 있는 서브. 그 다음에 이제 주전은 칼라피오리가 몸만 된다면 칼라피오리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팀버는 그냥 밸런스가 좋아요. 크로스도 잘해. 수비도 잘해. 볼 처리도 잘해. 탈압박도 잘해. 그래서 팀버가 저는 이 경기 전에 시즌 중반 정도에 약간 그 지쳤을 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경기는 뭔가 그 초반에 잘했던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버는 안정적으로 다시 폼이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고 칼라피오리는 뭐 교체로 나와서 엄청나게 많은 걸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공간이 있을 때 공 쭉쭉 밀고 나가는 그런 것들은 괜찮았다. 스켈리가 지난 시즌보다 되게 아쉽잖아요. 그래서 스켈리가 없는 그런 와중에 이 칼라피오리의 복귀는 매우 의미가 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아스날이 걱정인 부분은 뭐 부상 선수가 다 돌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사카가 이번에 워밍업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갑자기 제외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카의 회복 내지는 뭐 부상 정도가 또 중요한 이번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주스 득점 얘기해보자면 제주스는 확실히 축구력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제주스가 그 부상을 겪었던 시간이 좀 적었으면 어땠을까. 확실히 기술력이 좋잖아요. 거기서 발바닥으로 끌었다가 다시 한번 슈팅각 잡아가지고 때리는 거. 그리고 신체 사이즈나 뭐 어떤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서 몸을 되게 잘 쓴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주스도 득점 좋았습니다.